예,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 이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인공지능을 접한 시점이 2013년도에 이제 모 GPU 회사, 세계적인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인텔에 있기 전에.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GPU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부분을 많이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이 알고리즘이 GPU에서 되게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딱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시대가 과연 예전처럼 제3의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혁신이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사실은 뭐 작년에 2023년대, 2022년 말에 챗GPT라는 게 세상에 나왔을 때 약간 좀 저는 스스로 거부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나는 되게 오랫동안 AI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거를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종속되는 느낌도 들고 이런 걸 뭔가 따라가야 되나 생각 때문에 거의 1년을, 또 그리고 좀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을 것 같긴 하고,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거를 한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특히 어마어마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양성을 갖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뭔가 그냥 내가 가만히 지켜볼 게 아니다라는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AI 시대가 사실은 기술 중심으로 가는 어떤 세상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다 AI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그 모델에다가 이제 이 프롬프트를 좀 집어넣어 왔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왜냐하면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AI 프로젝트, MRI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코드를 짜는데 좀 고민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막 집어넣어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카메라로 비춰진 이미지를 찍고 그거를 어 뭐 저장을 할 때, 찍을 때 이제 그 보턴 아이콘을 만들어 주고 GUI 형태로, 그다음에 거기에 저장을 할 때 내가 이 파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파일명을 집어넣어 줘라고 해서 그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글을 적어 줬더니 파이썬 코드가 쫙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한 5분 만에.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더 이상 어떤 기술의 영역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결국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는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런 의미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그만큼 뭐 아시는 것처럼 챗GPT 나온 이후로 2달 만에 1억 2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은 거의 이 2022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몇백 개나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있고. 기존에 사실은 프로 기술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개발했던 회사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은 누구나가 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AI라는 게 적용이 되어 왔었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버티컬 산업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되게 장밋빛처럼 우리가 AI가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분야에서 AI가 사용되고 있다 생각을 했었지만은 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빠르게 어떤 급격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경우도 약물 발견이라든지 뭐 의사 보조, 환자 가족 대응 챗봇 같은 게 활용되었다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어마어마한 논문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이 개인 맞춤형 의료
처방 또는 정밀 의료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게 당연스럽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의료 분야라는 게 되게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들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거조차도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AI들이 풀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또 생명과학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맞춤형 자산 관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공공 분야에서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장 큰 특징들이 뭐 미팅 내용을 정리해 준다든지 검색 기능, 뭐 추천 기능들을 되게 빠르게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공공 분야에서 특히 이 라지 랭귀지 모델, 특히 AI 도입이라는 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공공 분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이나 문서 정리 기능에 추가해서 좀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렇게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같은 관련해서 그런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방 기반 어떤 지역 기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공 분야에서도 그런 어떤 기술,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어떤 접근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되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한 단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사실 그 뒷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조 산업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뭐 가전, 그다음에 TV, 핸드폰 이런 거를 반도체를 포함하는 어떤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AI가 급격하게 지금 앞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라지 랭귀지 모델과 결합을 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공장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공공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금융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뭐 어떤 시장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통신, 뭐 첨단 기술, 미디어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AI는 도입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어 왔던 AI라는 어떤 이 적용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빠르게 진화가 될 거고,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AWS하고 인텔이 되게 고객과 더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고객과 더불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AI를 쓴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엔드 투 엔드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하는 분야인데, 결국은 데이터를 최적화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클라우드 상에서 엣지와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종단형 또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해야지만 이런 빠른 어떤 이 변화의 시대에서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인텔과 AWS는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이 파트너사들, 고객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이 비용적인 절감이 되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3%가 하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제공된 AI 플랫폼을 통해서 커메틀리는 미래의 제품을 빠르게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텍스트도 있긴 하지만 텍스트 이미지를 구현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달리, 미드저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가속화하고, 또 이 가속화된 모델이 클라우드 상에서 또는 AIPC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엣지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AI 시대를 저희가 앞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모델의 경량화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엣지 단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저런 이 새로운
뭐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되게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마존 인시튜에서 4세대 인텔의 제온의 AMX 기술을 이용해서 그 트랜스포머 자체에 대한 가속 학습과 추론을 되게 빠르게 가속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하고, 허깅페이스 들어가시고 보면 모델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뭐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풍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고딕풍으로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고호풍, 뭐 구스타프 크림트 풍으로 보여준다든지,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허깅페이스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게끔 되실 텐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인텔이 갖고 있는 AMX 기술과 EC2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갖고 최적화될 수도 있고, 그런 빠르게 그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생겨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되게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인텔의 익스텐션 파이토치, 인텔은 되게 CPU를 만드는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인텔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에 들어가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인텔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또 그런 파이토치와 그 뭐 텐서플로가 최적화될 수 있게끔 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금 하드웨어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CPU도 있긴 하지만 GPU도 있고 NPU도 있고 FPGA도 있고, 인텔도 당연히 GPU를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가우디라는 걸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지원과 투자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그뭐 버트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속도가 향상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 갖고 속도도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이미지 생성하는 데서도 빠르게 저 이미지를 6.5배 정도 향상시켜 갖고 빠르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성을 되게 높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2013년,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그 AI라는 거는 발전을 해왔죠. 1950년대부터 해서 AI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고,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 AI라는 것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의 AI 시대였다면은 비즈니스 중심 쪽으로 가고 아이디어 중심의 어떤 AI 시대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중심의, 그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몇 조씩 들여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모델을 사실은 활용한 쪽으로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단에서 AI PC와 같은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AI를 쓰실 수 있게끔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 많은 CEO들은 이미 58%나 되는 CEO들이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AI를 우리 회사에도 도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들,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라는 것들이 나만의 데이터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라지닝 기준 모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데이터가 되게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거짓말 기능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게 뭐 확률적으로 95%뭐 정도니까 아무래도 5% 6% 정도는 뭔가 잘못된 오답을 내놓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은 결국은 내 데이터를 어떤 안전성 보안을 갖고 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내 데이터와 결합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되게 만들어 하고 싶은 어떤 그게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결국은 엣지단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한계가 있기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과 나만의 데이터를 결합을 시키고, 이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클라우드 엣지를 엔드투엔드로 연결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발 환경 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나만의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퍼런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 모델을 사용하는 이 추론 분야, 인퍼런싱 분야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퍼런싱을 하는 어떤 서비스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과 1년 사이에 몇백 개나 되는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향을 저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이 생성형 AI에 몇 조나 되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내는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모량이라는 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여기 대표적으로 뭐 크게 두 가지, 몇 조 개나 되는, 몇 조나 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봤을 때 뭐 전력 소비량이 뭐 100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되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비용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뭐 몇 조씩,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긴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조씩이나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지은 그거 자체를 누구나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낸 모델이, 물론 이런 회사들이 API를 계속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량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게 연간 한 그 하나의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300에서 한 500톤 정도의 그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해내는 어떻게 탄소 소비량도 맞먹는 거라서, 결국은 AI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스테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의미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학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도 있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을 사용하는 추론 분야로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PC라는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저런 전력 소모량은 많이 사용하게끔 됩니다. 60%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력 소모량, 에너지 소비가 그 추론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그 분야에서 뭐 학습도 학습이긴 하지만은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에너지 소모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I 모델에 AI라고 하는 어떤 특정 어떤 기술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향상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인텔에서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어떤 신경 써야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안 쓸 수는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가능하면은 컴퓨팅 파워를 적게끔 쓰게끔 하고 모델을 경량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엣지 또는 AIPC에서 사용했을 때조차도 전력 소모량이 적게끔 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결국 모델 최적화는 양자화라든지 가지치기, 프로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다음에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하긴 하는데, 이런 파라미터를 최소화시키면서 또한 어떻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뽑아내 갖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서 동시에 또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인텔은 다양한 오픈 뷰너라든지 원 API라든지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를 하고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이 꼭 인텔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은 결국 ESG 관련해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AI 미래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결국은 이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디바이스들 또는 모든 기기들이 를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이 또는 사람과 뭐 컴퓨터가 사람과 핸드폰이 연결되고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떻게 하면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갖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술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챗GPT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제안하고 있는 또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아마존에서도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제공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군데서 지금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픈 소스들이 제공이 되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오픈 그 API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걸 기반으로 소량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목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 하나랑, 또 하나 관점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만의 데이터와 기존의 라지 랭 모델을 잘 결합을 해서 소량화된 모델들 또는 뭐 소량화되는 경량화 모델들이 이미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량화된 모델을 잘 활용을 해서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만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데이터는 무엇이고 나만의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뭘까라고 하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라지 랭귀지 모델과 결합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쪽.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AI 지속 가능성과 경량화 모델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같이 온라인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새로운 AI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 또는 개개인의 뭐 어떻게 보면 성공을 결정지어지는 네 가지 어떤 관점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긴 하고, 혁신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속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제 데이터의 안정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 또는 어떻게 모델들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당연스럽게 어디서나 배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다양성과,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화 어떤 시대가 열릴 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맞춰주고, 왜냐하면 많은 어떤 기업들은 어떤 매스 마켓을 일반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 AI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는 어떤 다양성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돌입을 해서 타임 투 마켓으로 제품을 있음과 동시에 누구한테나 여러 군데에다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협력 모델 또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엔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까지 연결되는 이런 엔드 투 엔드로 연결되는 어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텔이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당연히 AWS에서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어떤 솔루션들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AI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 또는 뭐 공공 분야에서 또는 뭐 자율자동차, 금융 분야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특히 뭐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 뭐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이 가능했을 때 결국은 그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줌과 동시에 빠르게 우리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 모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 이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엣지 컴퓨팅, CCTV까지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게 엣지 컴퓨팅에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거든요. 뭐 CC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매니지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표준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나만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결국은 어디서나 사용한 가능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학습이나 그래서 이게 기술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엔드 투 엔드로 이런 전반적인 플랫폼 안에서 또 워크로드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배포하고 추론하는 과정에 이런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엔드 투 엔드 또는 한편으로는 서비스하는 관점에서의 뭐 엔드 투 엔드 또는 인프라 관점에서 엔드 투 엔드 이제 종단형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종단형 소프트웨어, 종단형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AI가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나만의 서비스나 제품이 또는 내 자신 자체가 어떤 차별화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무기를 갖고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은 그런 다양성 또는 빠르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또는 그거를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위해서 소위 인텔 유니버스 AI 플랫폼은 그런 종단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의 끊임없는 변화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AI 코드들을 물론 코드라는 게 지금은 많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다 코드를 짤 수 있고 몇 개 수정만 함으로 인해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경지까지 지금 뭐 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발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저희는 계속해서 인텔에서는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또는 뭐 공장 현장 어떤 이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엣지 컴퓨팅을 포함하는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플랫폼 모두가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텔은 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통적으로 인텔은 온프라미스 쪽에서 되게 강점을 갖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 CPU가 한 1900 저희가 68년부터 회사가 설립이 돼서 50년 동안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CPU를 계속해서 개발해 오면서 또 인텔이 갖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50년 동안 제조 생산을 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텔 CPU뿐만이 아니고 뭐 서플라이 체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제조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발도 하고 사용도 하고 뭐 협력사들의 솔루션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하고 또 고객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유니버설 AI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과 같이 최적화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 인텔은 최신 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 그 사파이더 레피드를 통해서 이 워크로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인스턴스를 AWS하고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 제온 CPU 그래서 이 4세대 제온 CPU 사파이어 레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를 고르시는 과정에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웹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기능들, 그다음에 분석 기능들, 검색 기능,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 자체도 되게 최적화된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속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속도를 되게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인텔의 인스턴스는 한 400여 개 정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목표를 충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텔이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사파이어 래피드 4세대까지 나와 있고, 2세대 캐스케이드 레이크, 3세대 아이스 레이크, 4세대 사파이어 래피드에 골고루 이제 돼 있는 어떤 시스템 인스턴스에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긴 하지만 4세대 사파이어 래피드에서 훨씬 빠르게 그런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용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가속 컴퓨팅 기능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인텔은 아주 오랜 기간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라든지 최적화, 어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같이 많은 파트너사들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HPC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또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보안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서버의 안정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텔에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인텔의 인스턴스를 AWS에서 선택을 하시고 활용해 주시면은 이런 다양한 어떤 베네핏을 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중점을 두는 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범용적인 AI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표준화를 통해서 개발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그런 이 AI 개발 환경에서 어떤 파이썬 코드들이 어,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보통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텐데 파이토치도 사용하고 텐서프로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추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일일이 AIPC 엣지단에다가 다 도입을 하셔갖고 이제 추론하시게끔 되는데, 오픈비노라고 하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 추론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추론 과정이 가속화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그 통합된 어떤 추론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이 엔드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편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CPU도 있을 거고, GPU도 있을 거고, 인텔의 GPU도 있고, 엔사의 GPU도 있을 거고, NPU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상에서 이런 모든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려면은 라이브러리 일일이 다 또 맞춰서 개발하셔야 되는데, 통합된 프로그램 툴인 원 API라고 하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인텔이 그 크로노스 그룹하고 같이 시클 진영하고 같이 만들어서 시클 원 API가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라이브러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쓰고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쓰시게 되면은 하드웨어를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이제 개발이 되시는 거죠. 결국 범용성을 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이런 범용성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이런 곳에서 통합된 환경하에서 되게 손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빠르게 타임 투 마켓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그런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발 환경 또는 서비스 출시, 제품 출시 같은 것들이 중요한 만큼 그런 통합된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환경을 적용하시는 거는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나 구축하고 배포한다는 부분은 인텔은 되게 오랜 기간 인텔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협력사들과 함께 인텔이 갖고 있는 글로벌 생태계를 통해서 고객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업 마케팅을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월화도 일본에 가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일본에서 되게 한번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파트너 팀들하고 미팅도 하고, 일본에 있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들이죠. 고객사들하고도 미팅을 주선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꼭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뭐 국내 또는 해외로 확장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디서나 구축하고 배포하고 또 어떤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 갖고 그런 저희의 파트너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파트너사들이 해외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데서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 또한 그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모델에 가속하거나 또는 이 뭔가를 서비스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구현이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코드의 개발 환경의 어떻게 보면 간소화 또는 표준화, 또 범용화, 그다음에 또 모델들의 구축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의성, 그다음에 어떤 가속화, 그리고 어떤 글로벌 확장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속에 엔드투엔드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인 거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인텔은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누구나가 다 얘기는 하고 있고, 인텔도 이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들과 프레임워크, 뭐 판다스, 뭐 스파크, 넘파이, 뭐 이런 것 포함해서 뭐 파이토치, 그 뭐 텐서플로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오픈비노라든지 원 API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텔만이 갖고 있는 또 오픈 소스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어 지원을 하고 개발 편의성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비노랑 원 API를 꼭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저랑 커뮤니티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 갖고, 결국은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또 개발이 가능한 뭐 프로그래밍 언어죠. 원 API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빠르게 어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범용성과 어떤 신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게 결국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구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뭐 AI PC,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클라우드, 거기에 또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결국은 엔드 투 엔드로 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핸드폰,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게끔 하는 뭐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게 다 엔드투엔드 연결이 돼 갖고 여기서 최적화되고 이 안에서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환경, 이게 결국은 되게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인텔은 다양한 인텔이 갖고 있는 뭐 CPU, GPU, FPGA, NPU 포함해서 하드웨어적인 플랫폼과 또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 최적화되어 있는 서버, 또 서버를 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상에서 거의 뭐 40% 가까이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인텔 소프트웨어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도 적게끔 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엔드투엔드로 어떤 뭐 모델 개발이 빠르게끔 하거나 서비스 모델이 빠르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엔드투엔드 소프트웨어, 또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 인텔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AWS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같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뭐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요점은 어떤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 빠르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적인 플랫폼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를 뭐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다양한 뭐 인텔닷컴에서 AWS 관련 내용들, 그다음에 인텔 관련 내용들, 고객 사례,
그다음에 딥러닝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걸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서 '인텔이 그냥 C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예. 요거 7일 무료 평가반을 한 3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